어디선가 고성이 울려 퍼집니다. 경찰이 죽어놨어. 어제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막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혼자 막 화가 나서 근데 저는 막 보면서 손 떨려가지고.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인물은 한 중년 여성. 이것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 자식아? 네 애비가 네 애미한테 그렇게 돼야지? 이런 망할 새끼 같으라고 평생 커피를 짜고 살아라. 저주에 가까운 폭언이 터져 나오는 곳은 한 카페 앞인데요. 야 너 진짜 그렇게 싸가지구나. 아유 정말 부러워서. 아우 징그러 진짜.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린 카페 사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카페 사장님이세요? 네네. 진짜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나 좀 들어보려고 하던데. 벌써 수개월째 이어지는 괴롭힘에 너무도 고통스럽다는데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어제 이제 CCTV를 봤는데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 이걸 막으셨더라고요. 저희 통창을 점심때 출근했는데 좌판을 깔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자기 여기서 영업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지난주에도 김 사장의 가게 앞에 차를 대고 액세서리 판매를 시작했다는 여자.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참으로 당당했다는 그녀는 대체 누굴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구나. 누가요? 저희 건물주부터. 아 건물주가? 네, 저한테. 네. 그러니까 김 사장의 피를 마르게 하는 인물이 건물주 강 씨라는 건데요. 두 사람의 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동안 바리스타 생활하면서 내 가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통창, 그리고 약간 바깥을 쓸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에 좀 많이 부합하는 자리였어요. 오랫동안 햇살 좋은 1층 건물에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다는 김 사장. 그리고 이곳이 그 꿈의 공간이었다는데요. 건물주 강 씨와의 계약도 순탄했다고 합니다.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며 골목을 대표하는 감성 카페로 자리 잡게 된 김 사장의 카페. 주로 미국에 머문다는 건물주 강 씨 역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나는 좋은 건물주를 만나서 다행히 출발을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런데 대표님 이번에 가면 뭐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 줄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약간 월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물주 강 씨가 계약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300은 받아야 되는 자리지만 300이 누집 이름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253만 원이면은 딱이다. 아무튼 원세는 무슨 카페자리도 250이고 하다못해 무슨 신도시에 막 지하실에 막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월세가 160이라는 거야. 지하실에서 마크로 하는 사장님 월세가. 내가 딱 지표가 나왔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45% 가까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다는 강 씨. 네가 그동안 혜택을 봤으니까 저한테 혜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부를 했고 저는 법정 상한선이 있으니까 법정 상한선까지만 드리겠다. 저한테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력서요? 네.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학력이 좋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학력과 지능을 물어보셨어요. 중졸이냐, 전능하냐, 몰상식하다 이런 정도의. 배은망덕도 유분수라며 참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선언한 그녀가 학력을 묻는 문자를 쏟아내며 비난을 이어갔다는 건데요.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나는 그냥 법대로 하고 있고 저한테 을질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김 사장의 카페 앞을 찾아온 강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골목에 굴착기 한 대가 등장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 사장이 그녀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니 뭐 봉사를 한다고 나랑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건물 주인이 아니야. 내 임차인이고 나는 내 건물에 취조해야 되고 일을 할 내 건물에 하겠다는 얘기 뭐 하는지. 그간 미뤄왔던 보수 공사를 오늘 꼭 해야겠다는 강 씨. 그 50억을 내고 네가 이 빌딩을
달에 10만 원 정도. 한참 동안 이어지는 고성의 현장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 정도의 검사라면은 세입자하고 좀 협의가 좀. 아니 근데 우리 세입자가 어떤 세입자인지 모르세요. 저를요. 아니 오늘 왔으니까 난 해야 되는 거야. 나 벌써 돈을 냈어요. 급기야 강 씨는 건물 주변에 있던 화분을 도로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그렇게 보면 어때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강 씨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SBS 네, 잘 오셨어요. 제가 임대인인데요. 난 너무 억울해. 내가 뭐 임대인인데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2년 동안 이분한테 갑질을 당한 사람으로서 저 좀 취해 좀 해주세요. 모든 게 김 사장의 거짓말이랍니다. 월세를 못 올려서 자기한테 심술을 부린 거래요. 제가 내일 공사 들어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공사할 게 꽤 있어요. 업무 방해한다고 나를 너무 미워하는 거야. 카페가 여기서 끝나. 맨 처음에 이렇게만 치셨다고요. 근데 2달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것까지 치고 이것까지 해놓은 거야. 땅을 지가 다 먹어버린 거야. 임대한 공간은 분명 건물과 인접한 부분까지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미국에 있는 동안 어느새 그가 옆 땅까지 야금야금 점령해 앞마당으로 쓰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게 의자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저 아예 몰라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뜨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럼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무와 벤치는 3월 7일 2024년까지 빼달라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아직 묵묵부답이시고요. 그리고 아직 여기 8년이 남으셨는데 8년 동안 나는 건물주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권 침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단으로 사용을 했던 적이 없고 바깥 공간이 제가 계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특이하게 마지막에 그걸 적게 됐던 거예요. 진작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놓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화단 만들어 놓은 그 자리는 막 쓰레기랑 뭐 거적대기랑 이런 거 막 다 쌓여 있고 거기 밑에 이제 하수관이 지나가거든요. 어쨌든 꾸며서 이렇게 활기도 생기고 예뻐지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방치된 땅을 일일이 정리하고 손님들의 안식처로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 건물주의 동의가 있었다는 건데요. 한때 김 사장을 공간의 마법사라고 했던 강 씨. 이날 그녀는 끝내 보수공사라는 이유로 김 사장 카페 통창을 가로막는 방음벽을 세웠는데요. 어떠세요? 저거 보니까? 사실 아니에요. 탁 트였던 통창 전망이 답답하게 막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지켜보는 이웃들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랍니다. 되게 속상하고 남일 같지 않죠. 집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점심시간 나면 직원분들이 다 일로 올라와요. 그때 평일 단결하는 사람들인데 저 건물주랑 경찰들이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거의 3분의 1 정도 줄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도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아 근데 과거에도 비슷한 그런 젊은 부부가 스트레스 엄청 열심히 해갖고 선생님들이 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집이다 하면서 뭐 망치를 뭐 어쨌든 벽을 막 때리고. 우린 수소문 끝에 당시 스테이크 집을 운영했던 윤 사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많이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냥 엉뚱땅땅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임대료를 하면 뜬금없이 뭐 200, 300 달라고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뭐 원칙에 그냥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계약도 안 끝났는데 와가지고 일단 피니까 그때도 속을 좀 썩었어요. 그렇게 나가는. 당시에도 강 씨가 무리하게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각종 민원을 넣었다는데요. 그 뒤 이곳은 2년 동안 공실로 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고 왔고 내용 증명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건 제 집이거든요. 네.
있잖아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고요. 우리 미국식으로 해요. This is called harassment.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며 침묵을 지킨 강 씨.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카페를 찾아 카페 의자가 있던 공간에 가벽을 세워 창고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끝날 수 있을까? 어른들 다 모시고 이건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미팅을 할게요. 제발 풀릴 거 없으면요. 자료들 다 가지고요. 미팅에 제발 나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간의 증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강 씨. 이렇게 길었던 갈등이 마무리되는 걸까 싶었던 그날 오후 메시지 왔어. 강 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비행기 이륙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 미국으로 가신 건가? 그녀가 출국을 한 건데요. 구조물의 소유권은 지금 이 임대인 측에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치우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지상물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임대인이 철거해주지 않는다면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다라던가 임차인이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못하게 막는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열려있는 거? 명령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 취지 자체가 막막한 상황에서도 김 사장을 향한 지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몇 번 무너질 법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를 정리해 주는 분들이 다 와서 합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상인들이 그를 응원하는 건 꼭 같은 자영업자라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네 분도 만나서 거기서 잠깐 얘기도 하고 그러죠. 얘가 여기 오는 걸 좋아해서 항상 와야 되는 그거예요. 여기를 강아지가 좋아해요? 네, 여기 앞에 테라스가 네, 이렇게 자유롭게 앉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원석 복구가 빨리 되면서 다시 여기에 여러 사람도 앉아서 다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한 사람의 가게를 넘어 이웃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이 됐다는 공간. 2년간 공실로 비워져 있던 이곳은 마침내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한 사람뿐인 듯합니다.